사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본 채널에서 강의하고 있는 영어, 수학, 과학, 물리학은 모든 강의가 단계별로 되어 있거든요. 현 단계에서 어떤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전 단계를 강의 제목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통하여 비제차 미분 방정식, 그 중에서도 이계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많이 다루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로 미정계수법을 사용을 했지요. 그런데 미정계수법 그것만으로도 이계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다룸에 있어서 자연대학이나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서 사용하기에는 별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분 연산자라는 것을 알아야만 추후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연립 미분 방정식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잠시 동안 미분 연산자, 즉 D라는 미분 연산자, 이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비제차 이계 미분 방정식을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봄과 동시에 상수계수를 가진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이해의 폭을 넓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오신 대로 미정계수법을 사용을 해서는 분명히 거의 대부분 실용적인 문제는 잘 취급할 수 있고 간단하기도 한데, 좀 더 넓은 범위의 문제를 풀기에는 미정계수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까지 우리가 확장하기 위해서 매개변수 변화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미정계수법과 매개변수 변화법을 설사 공부했다 할지라도 이 미분 연산자 D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만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dx분의 dy라는 표현을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그런데 dx분의 dy 지금 여기에다가 적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한 원래의 정의는 함수 y는 이코르 fx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것에서 델타 x를 제로로 보낼 때의 이 극한을 dx분의 dy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dx분의 dy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점점 그 의미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해 나간다는 표현도 좋고, 또 다른 말로는 다른 관점으로도 표현해 본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y를 x로 미분한다, 그러한 관점으로도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x분의 dy라는 것 자체가 딱 하나의 어떤 굳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dx분의 dy 그대로 사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부터서는 dx분의 dy라는 이 표현을 살금 변형시켜 주겠습니다.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은 앞에 dx분의 d 있죠? 이것을 따로 하나의 연산자 d로 우리가 간주를 할 거예요. 즉, 이 미분 연산자 d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면은 d 오버 dx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d라는 것이 나타내는 것은 x로 미분하겠다 그거야. 그래가지고 이 d에 y가 따라오면은 이것은 y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dx분의 dy, 이것은 x로 미분하라. 이 앞에다가 무엇을 적어줄까요? y를,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y를 x로 미분하라.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dy, 이것은 뭐예요? y를 x로 미분하라. 그런 뜻이 되어지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실내 문제를 한번 봄으로써 dx분의 t 이코르 라지 d라는 미분 연산자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는 이코르 fx라는 이 함수가 x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이때 고등학교식으로 dx분의 dy를 구하면은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다 넣고 계산을 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진 것에서 이 델타 x 있죠. 이것을 짝짝 약분을 해 주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델타 x가 제로로 갈 적에 남는 것은 2x 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 변화분의 y 변화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구한다고 했을 적에 그것이 2x가 된다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누차를 했지요. 이것을 대학교 때의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양변에 d를 적용시킨다. d를 적용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x로 미분한 것을 양변에 적용시키겠다. 무엇을 x로 미분해? 각각의 변을, 즉 좌변, 우변을 x로 미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적에 미분 연산자 라지 d를 적용을 시키면은 라지 d의 y는 라지 d의 x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정의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라지 d라는 것은 dx분의 d, 그리고 y는 그대로 적어줬죠. 이코르 또 라지 d라는 것은 dx분의 d, x의 제곱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고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적어 주겠습니다. dx분의 d에서 y 있죠. 이것은 y를 x로 미분하라는 그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표시로 나타내면은 dx분의 d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것은 x의 제곱을 x로 미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x의 제곱을 x로 미분하면 2x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x의 제곱은 x로 미분할 수 있기 때문에 x의 제곱을 x로 미분하면 2x 이렇게 단번에 적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y라는 것을 우리가 x로 미분할 수가 있어 없어? 예매모해지죠. 그런데 이건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대답이 달리 나올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y를 x로 미분할 수는 없어. 왜? y와 x는 전혀 다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y를 x로 나타낼 수는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x와 x가 같기 때문에 x의 제곱을 x로 미분할 수는 있어. 그런데 좌변은 y를 x로 미분할 수는 없다. 그런데 y가 x와 어떠한 관련이 맺어져 있다면은 그때 y를 x로 미분한 그것과 x를 x로 미분한 그것의 관련성은 지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시 방법이 가능해요. 즉 y를 x로 미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표시는 그대로 적어줘요. 어떻게 적어주느냐? dx분의 dy 이렇게 그대로 적어준단 말이야. 그 대신에 이 y가 x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좌변만 갖고는 더 이상 어떻게 무엇을 논의할 수가 없어. 논의할 수가 없는데 이 좌변이 우변, 즉 x 함수인 것을 x로 미분한 그 우변과의 관련성은 우리가 맺어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y를 x로 미분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dy 오버 dx 그대로 놔두는데 우변은 뭐예요? x의 제곱을 x로 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2x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고로 우리가 y를 x로 미분한 그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y가 x제곱과 같다라는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상황 하에서는 y를 x로 미분하는 것이 2x라는 것은 안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또 다른 설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러한 관점을 잘 가지고 이제 실내 문제로 이거 한번 봐봅시다. 이것 같은 경우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10인 원의 방정식이죠. 반지름이 10인 원의 방정식에서 dx분의 dy를 구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저 말대로라면은 y를 x로 미분할 수는 없어.
y를 x로 미분할 수는 없지만은 그 y라는 것이 x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다면은 dx분의 dy 자체가 x와 또는 y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라는 그 관계식은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실내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반지름이 10인 원우 방정식의 양변을 미분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구해보려고 하냐면은 dx분의 dy를 구해보려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같기 때문에 양쪽에 똑같이 미분을 취해줘도 같겠지요. 그래서 이 좌변을 x로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고 우변을 또 x로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t 이것을 좌변과 우변에 각각 적용시켰죠. 여러분들 그 방정식 알잖아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했을 경우에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조치를 취해줘도 그 방정식은 성립한다 그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걸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미분 연산자 기호라는 것은 뭐예요? x로 미분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좌변을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단 t 해놓고 x의 제곱 또 플러스 또 t 해놓고 또 y의 제곱 이코르 10의 제곱을 x로 미분하면 뭐예요? 제로가 되어지죠. 우변은 제로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 x의 제곱을 x로 미분한 이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2x라고 했죠. 그 다음에 d 해놓고 y제곱이야. 그러면 y제곱을 x로 미분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서와 똑같이 y를 x로 어떻게 미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dx분의 dy 그대로 뒀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y의 제곱을 x로 미분해라고 했어. y의 제곱을 x로 미분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인 룰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체인 룰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원래는 y가 x 함수요. 원래는 y가 x 함수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y 제곱으로 나와 있잖아요. y 제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y 제곱이 결국은 x 함수다 그 말입니다. y제곱이 x함수요. 즉 y제곱을 우리가 종속변수로 본다고 했을 때 독립변수는 x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 구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해라고 하는 거냐면 dy제곱을 구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이 관계요. 즉 y제곱과 x와의 관계에서 dy제곱 dx 이걸 구해보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체인룰에서 보면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 어떠한 또 다른 변수를 집어넣어줘도 상관이 없죠. 다만 그 변수가 y와의 관계 또는 x와의 관계 이것은 알려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dx분의 dy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도중에 중간 변수로 둘 거냐면은 y로 둘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y로 두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 원래는 x에서 y제곱으로 가는 이러한 함수야.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미분은 dx분의 dy제곱 이것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직통으로 간 것을 도중에 y라는 것을 하나 둬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거치고 또 여기서 이렇게 거치고 그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즉 여기에서 이렇게 거쳐서 한 번 가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거쳐서 한 번 가고 이렇게 두 단계를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해주냐면은 dx분의 dy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 어떤 식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0의 제곱에서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y의 제곱과 y와의 관계는 곧바로 관계식이 되어져 있죠. 곧바로 관계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이 없어. 만약에 얘와 얘의 관계가 안 나와 있다면 무엇과 무엇의 관계는 나와 있어야 돼? y와 x 관계는 나와 있어야 되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최용심 배움터에서 체인룰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미분은 dx분의 dy 제곱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미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dy와 dx 이렇게 되어지죠. 위에 있는 것은 위에 적어주고 밑에 있는 것은 밑에 적어주죠. 그 다음에 얘와 얘의 미분 관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dy분의 dy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y를 x로 미분할 수는 없지만은 y 제곱을 y로 미분하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 그건 가능하죠. 그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y 제곱을 y로 미분하면 이것은 뭐예요? 2y죠. 고로 우리가 무엇을 적을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dx분의 dy 제곱 있죠. 즉 dx분의 dy 제곱, 이것이 뭐하고 같다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그 두 개를 곱해준 것과 같다라는 것이 체인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뭐예요? dx분의 dy죠. 자, dx분의 dy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뭐예요? 2y잖아요. 그래서 이 y는 앞에 다 적어줄게요. 고로 우리가 이 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식을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좌변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2x잖아요. 좌변은 2x이고 우변은 dy 제곱이 지금 뭐하고 같다고 했습니까? 2y dx분의 dy하고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이 플러스는 이 플러스야. 그래서 2y 해놓고 dx분의 dy 이것하고 같다 그 말이야. 이것 이코르 우변은 뭐예요? 제로잖아요. 제로이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dx분의 dy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dx분의 dy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 이것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수학 2를 배우면서 충분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 했던 수학 2 그 방법을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대학교식 방법으로 했다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왜 이런 연습을 한번 했냐면은, 미분 연산자 라지 d라는 것이 dx분의 t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을 때, 라지 d라는 것을 이런 것들에 한번 적용시켜 봄으로써 몸풀기 연습을 한번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라지 d의, 즉 미분 연산자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지 d가 dx분의 t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정의를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d라는 것을 독립변수가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x로 나와 있는데, 독립변수가 꼭 x일 필요는 없지요. t로 나타내도 상관없고 람다로 나타내도 상관없고 그러지요. 그렇다면은 dy라는 것은 y를 x로 미분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써주면은 dx분의 d 해놓고 y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미분해 놓은 것을 또 x로 또 미분 한번 해볼까요? 즉 dx분의 d 해놓고 y, 이것이 이미 y를 x로 미분해 놓은 것이잖아요. 이 결과를 또 x로 미분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dx 스퀘어분의 d 스퀘어 y 그렇게 되어지죠. 이런 때 우리가 이거 있죠.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냐면은 d 스퀘어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d 스퀘어 이것은 뭐예요? d 곱하기 d 그것이 아니고 x로 미분을 2번 해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좌변식에서 다시 한번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것은 d의 y가 되어지죠. d의 y 이것을 앞에서 또 한 번 d를 작용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d, y 그렇게 되어지죠. 이 말 뜻은 뭐예요?
y를 x로 한번 미분해주고 또 한번 x로 미분해줘라 그 뜻이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기로 한다고? d제곱 y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겠지요. 어떤 것이냐면은 d에 n 또 d에 n y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y를 x로 n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또 x로 n번 미분해란 말이잖아요. 고로 이것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y를 x로 몇 번 미분하라? n 플러스 n번 미분하라. 그것하고 똑같은 말이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 미분 연산자가 지수법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d에 0제곱 y 이것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말 뜻은 y를 x로 0번 미분해라. 즉 한 번도 미분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y가 그대로 되어지죠. 고로 d에 0제곱은 무엇으로 우리가 둘 수가 있냐면은 1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1 이것을 무슨 연산자라고도 하냐면은 항등 연산자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y를 x로 2번 미분한 것을 3번 적용해라. 즉 d로 2번 미분한 것을 3번 적용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적용했고 또 한 번 또 적용했고 또 한 번 적용했고 이렇게 되어지죠. 즉 y를 x로 2번 미분하는 것을 3번 적용해라 라는 것은 d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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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지수법칙과 유사하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즉 d제곱 y 이것을 여기다가 3 이렇게 표현시켜줘도 되죠. 즉 말해서 이것은 y를 x로 2번 미분하는 것을 3번 적용해라. 그것을 이렇게 적어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이것은 결국은 y를 x로 총 몇 번 미분한 것과 같아요. 2 곱하기 3 총 6번 미분한 것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를 x로 n번 미분한 그것을 n번 작용시킨다. n번 작용시킨다. 그러면 이것은 뭐하고 같겠습니까? d에 n, m, 그렇고 y 이것하고 같잖아요. 이거하고 같기 때문에 역시 지수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는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 y를 x로 3번 미분해서 y를 x로 3번 미분했는데 여기에서 x로 한번 적분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d의 제곱 y 그렇게 되어지겠죠. d의 제곱 y를 x로 한 번 더 미분하면은 d의 세제곱 y가 되잖아요. 고로 d의 세제곱 y를 x로 한 번 적분하면은 d제곱 y가 되어지죠. 그 다음 여기서 또 한 번 적분하자 이거야. 그러면 d제곱 y를 한 번 적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d의 y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또 한 번 적분하자 이거야. 또 한 번 적분하면 이것은 d의 0제곱의 y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d의 0제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등 연산자 1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뭐하고 같습니까? y와 같죠. 그러면 다시 또 위로 가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y를 x로 한 번 미분하면 dy, x로 2번 미분하면 d제곱 y, x로 3번 미분하면은 d세제곱 y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요.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러면 d의 0제곱의 y는 y라고 했어. 근데 이것을 또 한 번 적분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d의 마이너스 1제곱의 y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d의 마이너스 1제곱의 y 이것을 말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y를 x로 한 번 적분해라 그 말이 되어지죠. 고로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적을 수가 있죠. D의 마이너스 n제곱 y,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y를 x로 몇 번 적분하라? n번 적분하라, 그 말이야. 단 여기서 n, 이것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분 적분하기에서도 지수법칙과 유사한 공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희한한데, 아까도 제가 적어놨다시피 D의 n제곱 y,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y를 x로 n번 미분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y의 마이너스 n제곱 같은 경우는 어때요? y를 x로 n번 적분하라, 그런 표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이 표시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추후에 편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을 미분 연산자로 나타내 가지고 그것을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개 미분 방정식을 한번 봐봅시다. 즉 dx분의 dy 마이너스 3y는 제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시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가장 초보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고 난 다음에 미분 기호를 사용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dy는 3y의 dx 이렇게 되어지고, 고로 y분의 dy는 3의 dx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양변을 적분해서 구하면은 y는 c exponential 3x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미분 연산자를 사용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x분의 dy,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d의 y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이너스 3y는 제로야. 그런데 최첨단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 여기서 d의 y라는 것은 y를 x로 한번 미분해라, 그 뜻이고, 여기서 3y라는 것은 y하고 3하고 곱해져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것을 하나의 문자로만 한번 봐봅시다. 문자로만 한번 봐보면은 여기서 y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미분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이것을 문자로만 봐서 한번 인수분해 해보자, 그 말이에요. 인수분해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d-3 내놓고 y는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사항, 이것을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원래는 인수분해해서는 안 될 사항이에요. 이 식이 왜 인수분해를 해서는 원래는 안 될 사항이에요. 이 d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고 뒤에 있는 y를 미분해줘라 라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로 간주해서 이렇게 미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 표시를 이렇게 나타내자 라고 약속하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은 미분해라는 그 표시이고 얘는 3하고 y하고 곱해져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얘기야. 왜? t가 미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3 곱하기 y이기 때문에 곱하기 그것하고 이렇게 뒤에다가 어떤 것을 작용해라 라는 것하고는 이렇게 인수분해될 성질이 아니죠, 서로 간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기로 어때? 약속하자, 이거예요. 그 표기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은 d-3하고 y하고 곱해져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렇게 해줍니다. 즉 앞에 있는 이것에다가 작용을 시킨다, 그 말이야. 작용 또는 적용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작용을 시킨 결과 그것이 제로가 되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기에다가
작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 주냐면은 앞에 있는 것을 얘에게 작용을 시키면은 아하 y를 x로 한번 미분해 줘라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뒤에 있는 마이너스 3 있죠. 이것은 3하고 y하고 곱해 놓은 것을 앞에 것에서 빼라 그러한 의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자라고 명심을 해두고 난 다음에 이러한 미분방정식을 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방금 이러한 미분방정식을 풀면은 그 답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y는 c exponential 3x가 되어졌죠. 그래서 가로 열고 d-3 가로 닫고 y를 풀면은 그 답이 어떻게 나온다고 우리가 방금 해보았냐면은 y는 c exponential 3x 이렇게 된다고 배웠지요. 이렇게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떠한 미분방정식 공식을 또 하나 얻어낼 수가 있냐면은 이것을 얻어낼 수가 있죠. 자, d 마이너스 알파의 y는 제로 이러한 미분방정식을 풀면은 y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y는 임의의 상수 c에다가 exponential 알파 x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당연히 철저히 외우고 있어야 될 사항이죠.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관계로부터 이것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외우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을 한번 봐볼 것이냐면은 y2 플러스 3y 플러스 2y는 제로 이러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다. 이것을 미분 연산자 라지 d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지 d의 제곱 y 플러스 3 라지 d의 y 플러스 2y는 제로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아까 이것을 숫자 형태인 문자로 보았을 때에 이것을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y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y를 맨 나중으로 끄집어내 놓고 앞에 있는 것은 그 미분 기호, 즉 미분 연산자를 그대로 적어 줬을 때 이것을 이렇게 적기로 약속하자, 디파인 하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게 디파인이란, 즉 정의라는 것을 강조를 하냐면은 제가 학생 때 무엇 때문에 막 그렇게 갈등이 많으냐면은 아니 이것을 딱 보면은 마치 이거다고 곱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곱해져 있어 가지고 얘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0 또는 이것이 0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 이것과 이것은 곱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곱해진 것이 아니고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내기로 디파인 하자, 약속하자 그 말이야. 그렇다면 d제곱 플러스 3d 플러스 2라는 이러한 미분 연산자가 있다. 이러한 미분 연산자, 즉 이거 전체가 어때요? 연산자잖아요. 이거 전체가 연산자인데 여러분들 이것은 뒤에 있는 y를 두 번 미분해주고 또 한 번 미분에다가 3을 곱해주고 또 2하고 y를 곱해갖고 그 전체를 더해주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도 똑같은 얘기냐면은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앞에 있는 것을 마치 무슨 숫자인 것 마냥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것은 d 플러스 1, d 플러스 2y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것은 어떠한 미분해줘라 라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즉 도저히 안 돼.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가 마음껏 창의성을 늘립시다. 어떻게 늘리냐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것을 인수분해를 해 놓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 놓고
다시 이것을 일일이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다시 일일이 전개를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d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면 뭐예요? 2d 또 이렇게 하면은 d 플러스 이렇게 하면 뭐예요? 2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y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이것은 d제곱 플러스 3d 플러스 2의 y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원래는 인수분해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수식을 마치 숫자인 것 마냥 간주를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딱 해놨단 말이야. 인수분해를 해놓고 이것이 또 숫자인 것 마냥 이렇게 배분법칙에 의해서 다 전개를 해 놓으면은 그 최종적인 결과가 원래 형태하고 같아지잖아요. 원래 형태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또 해주냐면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미분 연산자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러한 식을 마치 y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맨 뒤로 빼내줘 갖고 이것을 인수분해 해주는 것 같은 이러한 식으로 적기로 약속을 하자. 이러한 식으로 적기로 약속을 하자 그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러한 식으로 적기로 약속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것 자체를 또 한 번 숫자 같은 걸로 간주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인수분해 된 것을 다시 배분법칙으로 쭉 적용시켜 보니까 원래 표현하고 같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또 약속을 해 주냐면은 이러한 미분방정식 형태를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내줬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나타내준 이것을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인수분해된 그 결과를 우리가 숫자를 사용할 때의 배분법칙으로 전개를 한 그것과 같이 나오게끔 해도 즉 그렇게 수식을 변경시켜도 되는 것으로 약속하고 계속 논의를 전개해 나가자 그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 자체를 우리가 달리 적어주면은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고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해 주냐면은 먼저 d 플러스 2라는 것을 y에다가 적용시키고 그 결과에다가 다시 d 플러스 2를 적용시킨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해 주거든요.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수식 있죠. 이 수식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먼저 d 플러스 2를 얘에다가 작용을 시키죠. 작용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d 플러스 2를 그 결과에다가 또 작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d 플러스 1 이것을 어떤 것에다가 작용을 시켰더니 그것이 0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은 d 플러스 1을 얘한테 작용을 시켰을 때 얘가 0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 답 뭐예요? 0이지요. 그럼 한번 보세요. d를 0에다 작용 한번 시키고 플러스 또 이것은 얘하고 곱해진 거라고 했죠. 1 곱하기 0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0을 x로 미분하면 0이 되죠. 또 1 곱하기 0은 뭐예요? 0이죠. 고로 좌변은 뭐예요? 0이죠. 좌변은 0이고 우변도 0이기 때문에 고로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이러한 형태로 고쳐줬을 때 d 플러스 2 해놓고 y 이것은 반드시 무엇이 돼야 된다? 제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로가 되어야만 d 플러스 2를 0에다 적용시키면은 이 식 자체가 0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d 플러스 2 해놓고 y 이것이 제로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dx분의 dy 플러스 2y는 0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와 똑같이 이 미분방정식을 풀면은 이것은 답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y는 c1 exponential 마이너스 2x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c1이라는 것은 적분상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y는 원래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 중에서 기저의 하나이죠. 이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구해놓은 y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 중에서 기저의 하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앞 시간들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d제곱 플러스 3dy 플러스 2y는 0, 이것을 d 플러스 1, d 플러스 2, y는 0 이렇게 적어줘도 되지만 d 플러스 2, d 플러스 1, y나 같잖아요. 즉 이것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적어주나 d 플러스 2를 먼저 적어주고 d 플러스 1을 나중에 적어준 이 수식이나 같은 수식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은 논리로 이 수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로가 되어져야 됩니까? 이쪽 부분이 제로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이쪽 부분이 제로가 되어진다라는 말은 결국은 d 플러스 1의 y 이것이 제로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y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c2 exponential minus x 그렇게 되어지겠죠. 아까 여기서 공식 제가 외워놓으라고 했죠. d 마이너스 알파의 y는 제로.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y는 c exponential alpha x 그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2개의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수 개수를 가진 2개의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는 독립적인 기저들의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되고 동시에 적분 상수도 2개가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고로 독립적인 기저의 개수가 하나는 뭐예요? exponential minus ex이고 또 하나는 exponential minus x인데, 이 독립적인 기저에다가 임의의 상수들을 곱해줘도 여전히 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의 일반에는 어떻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y는 원래 기저가 뭐예요? 하나는 exponential minus ex이고 또 하나는 exponential minus x이죠. 이것들을 선형 결합시켜 준 것이 일반해죠. 그래서 얘 앞에다가는 적분상수 C1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는 C2를 곱해줘 가지고 서로 선형 결합시켜 준 것이 이것이 일반해가 되어지죠. 오늘 약간 미분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연습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